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방흡입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흔한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염증, 출혈, 멍, 부종, 신경손상 이런 부작용들은 어떤 수술에 있어서도 생길 수 있는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말고 지방흡입에 있어서 가장 흔한 부작용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 나가지 마시고 인트로 보고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지방대학 총장 닥터한입니다. 날씬해 보이려고 손에 잡히는 한 줌의 살을 빼려고 뼈팔, 날씬한 허벅지를 원해서 또는 날씬한 복근을 원해서 지방흡입을 했는데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다면, 기쁘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부작용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흡입을 할 때 결과에 대해 정확한 기대를 그래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방흡입을 받으신다면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혹시 이런 걸 상상하고 계신가요? 이런 게 가능한가요? 지방흡입 수술은 매직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이 의사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100kg 거구를 50kg으로 수술을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과도한 상상을 하고 계신 분은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용의학적으로 볼 때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작용 이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미용의학적으로 볼 때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작용은 아마도 요철, 흉터, 그 다음에 부자연스러움일 것입니다. 미용 성형 수술이니까요. 결과가 예쁘고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부작용일 거예요. 오늘 이런 미용의학적 관점에서의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술받은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표층의 지방을 뽑으려는 목적으로 흡입을 하다가 너무 얕은 부위까지 흡입을 해서 생기는 그런 부작용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경험이 부족할 때 이 캐뉼라가 움직이는 부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주 얕은 부분에 지방을 뽑고 있다라는 걸 잘 느껴야지 되는데 그런 걸 잘 못 느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철이 생기는 원인은 기술적으로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캐뉼라의 이 구멍의 방향의 문제, 움직이는 오른손의 스트로크의 문제, 지지대 역할을 하는 이 왼손의 압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음압의 세기, 진동의 세기, 캐뉼라 두께, 음압의 진동의 잘못된 조합, 투메센트 용액의 분포, 이런 아주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요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까지 했나요? 아무튼 울퉁불퉁하지 않게 하려면 참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지 되고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아주 높아야 됩니다. 아니면 깊은 층에서만 지방을 뽑고 얕은 부분의 지방은 전혀 뽑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아주 드라마틱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겠죠. 부자연스러움. 우리가 자동차에 이 스크래치가 났을 때 도색을 합니다. 앞문에 스크래치가 났을 때 도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 스크래치가 난 부분만 색으로 도색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앞문 전체를 새로 칠을 하는 것입니다. 차가 좀 오래된 경우에 특히 흰색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색깔을 잘 맞춰도 새로 칠한 부분과 오래된 부분이 색깔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체를 칠할 수도 있겠죠. 지방흡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어디 한 군데만 땜빵을 하는 것처럼 흡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특정 부위까지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동차처럼 전체를 수술을 할 수는 없어요. 전신 지방흡입이라고 해도 우리 몸 전체를 다 수술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많은 부위를 수술을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을 수술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팔꿈치 부위와 이 어깨 부위의 살은 안 빼고 이 중간에 이 팔만 너무 많이 뽑아내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팔은 얇고 위아래로는 살이 많아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많이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수술을 하는 주변 부위와 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철이나 부자연스러운 모양과 같은 지방흡입 부작용은요, 재수술을 통해서 교정될 수 있습니다.
재수술은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술입니다. 재수술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교한 지방흡입과 지방이식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두세 번의 교정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재수술은 그냥 다시 한번 지방흡입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냥 약간 좋아져 보이게만 할 뿐이에요. 재수술에 대한 영상은 곧 다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지방흡입은 팔이나 허벅지, 복부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많이 하는 수술이잖아요. 평평하게 수술을 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팔, 허벅지, 복부 같은 이런 부위는 원통형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지방흡입을 할 때 사용하는 캐뉼라는 이렇게 반듯해요. 직선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대상은 원통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절개 부위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캐뉼라는 보통 이 30cm 정도 됩니다. 판매되는 것 중에 가장 긴 것은 한 38cm 이 정도 되나요? 이런 것도 이렇게 좀 길어서 불편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타구니부터 이 무릎 사이의 길이가 38cm가 넘는 분이라면 하나의 절개 부위로 무릎까지 수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아래쪽에 구멍을 하나 더 뚫어야지만 전체적으로 골고루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팔 같은 경우에는 겨드랑이 부위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 근처에 하나는 뚫어야지만 수술이 가능하죠. 이 절개 부위 흉터가 잘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선생님들마다 자기 자신의 노하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방법은 효과적이고 어떤 방법은 아직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흉터들이 생겨요. 그런데 흉터가 남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흉터가 이렇게 생겼다면 레이저를 한다거나 흉터 제거 수술을 해야지만 해요. 하지만 이 두 방법 다 이 완벽하게 흉터가 보이지 않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흉터를 만들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잘 숨겨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흉터를 5개 만드느냐 아니면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느냐,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전부 다 잘 뽑기 위해서는 흉터는 불가피하다고요? 구멍 1개로도 흉터 5개로 한 것보다 더 잘 뽑는다면 흉터 1개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실까요? 흉터 하나로만 지방흡입을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이 흉터에 관련된 영상 여기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오늘은 지방흡입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수술은 쉽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첫 수술이 중요해요. 부작용 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원장님에게 첫 수술을 맡기시기를 추천합니다. 혹시 이미 지방흡입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으세요? 여기 아래에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 되세요.